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영광 한빛 원전 1, 2호기에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잇따라 무산되고요. 연기됐습니다. 한빛 원전 인근에 자리한 우리 지역 고창, 부안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감할 수 있는 평가서 초안이 어려운 용어로 작성됐고 또 중대사고 시의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 등입니다. 그 무엇보다 지난 6월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만큼 주민보호 대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한수원, 정치권의 입장, 주요 쟁점 짚어보고요. 또 향후의 상황, 원전의 안전성 강화 방안도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도민들은 한빛 원전의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한빛 원전이 고창과 부안이나 정읍도 가까워서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후 원전들도 수명 연장 같은 거 추진하고 있는데 전 국민적인 현안에 비해서는 인근 지역 외에는 많이들 모르는 것 같으셔서 주민들도 정보가 부족하다고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보가 조금 더 오픈되고 공유됐으면 좋겠어요. 한빛 원전에서 그동안 열출력 사고나 경납고 벽에 구멍이 다수 발견되고 또 최근에 부안 지진도 원전 근처를 지났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우려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무작정 수명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이런 우려를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 사고가 나지 않게 2중 3중으로 어떤 보완책을 마련을 하고, 인구가 늘고 기후가 더워지면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을 해도 무방한 원전들은 조금이라도 수명을 늘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조치와 점검, 믿을 만한 관리가 뒤따라야 하겠죠. 4, 5년 전 새벽에 나가면은 겨울에도 안개가 쫙 껴있었어요. 6개가 돌아갈 때는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면 연장을 하지 말고 4개만 돌려라. 그래야 이 지역도 조금 복원이 되고 환경도 좋아진다. 뻥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 압력이 높아가지고. 그런데 발전소가 영광에 있잖아요. 영광은 산으로 둘러싸였고 모든 피해는 지금 고창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뜨거운 물은 고창으로 싹 내보냅니다. 이런 것들도 개정이 돼야 되는 거고요. 네. 자, 한빛 원전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전북도의회 김정기 도의원 그리고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한병섭 소장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방송 참여는 힘들고 입장문을 통해 의견만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을 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없다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한수원 측에서도 언제든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한 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서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반대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일방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느 일방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주소를 팩트에 근거해서만 말씀해 주시면서 또 중간에 저희가 한빛 원전 측의 본부 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해온 걸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나라에 이제 원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창 부안 인근에 행정구역상은 전남 영광입니다만 반경 30km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안전하지 않는 늘 그래서 우리 뉴스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한빛 원전이 어떤 원전인지 언제 시작해서 언제까지 수명이 되고 수명 연장을 왜 해야 되는 것인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절차가 있는지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윤종호 위원장님 맞습니까? 네.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의 국면은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예. 이전에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뭐 탈원전 정책에서 핵 진흥 정책으로 돌아섰고 이 과정에서 모든 핵발전소를 수명을 연장하겠다. 그러고 있고 또 그 문제는 우리 지역에 한빛 1, 2호기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이면은 40년 수명이 다 되는 핵발전소인데 예. 이거를 당장 뭐 지역 주민들의 어떤 동의 절차도 전혀 없이 또 많은 사건 사고로 점철된 1호기를 뭐 수명 연장하겠다고 하니 지역 주민들 특히 고창 부안 뭐 정읍 지역 주민들로서는 불안한 거죠. 예. 수명 연장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도래했잖아요. 사실은 한빛 원전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이제 8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40년이 이제 넘거나 또 지난 곳도 있고 이제 도래하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빛 원전 1, 2호기가 바로 이제 내후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됩니다. 수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방침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원전에 의존하는 전력 수급 계획 때문에 가능한 방향성.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이었다. 그 중에 이제 한빛 원전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처장님, 네. 수명 문제가 그러니까 수명 주제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까? 핵심도 되고요. 반대로 지금 현재 11차 전력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 안에서 세계의 흐름은 지금 다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핵폭주라고 하는 2년 동안의 정책을 만들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퇴행을 하고 있다. 더 이상 뒤로 갈 시간이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는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안정성 심사가 지금 전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다 수립하고요. 그 계획이 수립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나중에 전력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분명한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정책은 여전히 원전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정부든 지자체든 국민의 공공성이나 공공의 이익에 대한 대변이 아니라 사기업이나 기업에 대한 이윤만 대변하는 정부, 지자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저는 후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는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정말 국민의 공공의 목소리 그리고 한빛 원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을 좀 발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에너지 정책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력 수급. 그 전력을 수급하는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정권에 따라서 정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빛 원전이 가장 가깝게 고창과 부안하고도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곳은 몇 킬로미터입니까? 윤정호 위원장님. 상하면 자룡리 고창군 상하면 자룡리 같은 경우는 핵발전소 연강에 딱 붙어 있는데요. 예. 이제 어디를 경계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핵발전소 부지 경계라고 했었을 때는 채 한 1, 2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예. 뭐 다들 이제 연강 핵발전소라고 통칭되어 왔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명칭을 한빛 핵발전소로 바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연강고창 경계, 전남 전북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연강고창 핵발전소로 봐도 되는 상황이죠. 예. 뭐 가까운 곳은 1, 2km. 예. 부안 같은 경우는 뭐 20여 킬로미터 이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고창 부안을 비롯해서 6개 군 단위가 비상계획 구역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0년이 도래해서 이 노후된 원전을 연장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문재인 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안전하느냐. 이 안전성을 따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지자체나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데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윤종호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핵발전소가 수명이 다했었을 때 뭐 이제 폐쇄할 거냐 아니면 이제 수명을 연장할 거냐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정부 정책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그 탈원전 정책이라는 게 신규를 건설하지 않겠다. 그렇죠. 더불어서 모든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그러면 더 나가면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은 일찍 문을 닫을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수명 연장하겠다. 그다음에 신규도 건설하겠다. 지금 약간 이런 식인데, 이제 이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구인 원자력 안전위원회 차관급 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곳인데 예. 여기에 사업자인 이제 사업자는 정부 정책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서 사업자인 한수원은 6-7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사고 관리 계획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등과 같은 서류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사업자가 한수원에 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바로 제출하고 예. 거기 이제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 원자력 안전기술원 킨스 같은 곳들이 이것을 예. 심의를 계속 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는 이 초안을 그 해당 지역 예를 들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6개 지자체한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평가서로 만들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 지금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6개 군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이 초안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 얘기만 해보겠습니다. 고창 부안에서는 의견 수렴을 거부했습니까? 이제 작년 6월달에 예. 한수원 이사회에서 수명 연장을 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예. 물론 그 앞에 이제 정부 정책이 있었죠. 그렇죠. 있었고 한수원이 작년 6월달에 이사회에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를 제출하고 수명 연장을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한 아까 말씀드렸던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예.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6개 지자체에 보냅니다. 예. 그럼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가 검토를 하고요. 예. 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도 될 것인지를 검토를 하거든요. 예. 이 검토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우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상적인 과정은 한 2-3주간의 검토를 마치고 나서 공람에 바로 들어가죠. 이제 최대 60일까지 주민들 공람을 하게끔 할 수 있거든요. 절차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예. 특이하게 지자체가 이거는 조금 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주민들에게 공람하기에는 좀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지자체 차원에서는 공람을 안 한 이유는 지자체가 확인해 보니 이게 주민 안전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함이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공람했다가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공람하지 않고 먼저 보완 요청을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고창군은 뭐 3번에 걸쳐서 보완 요청을 하고요. 예. 부안군은 4번이나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수원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제 한수원은 이게 법적으로 해당 지자체는 한수원이 제출한 그 평가서 초안이 주민 공람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수원은 예. 거기에 보완 요청을 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한수원은 이제 그 답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기들은 이제 법적 규정에 따라서 문제없이 제출했다, 절차를 따랐다 이렇게 답을 하고 더불어서 지자체는 그 평가서 초안이 항목들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만 확인하면 되지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는 예. 할 필요 없다. 이런 답변을 반복했었습니다. 지자체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느냐. 뭐 그냥 공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창은 3번, 부안은 4번 보완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이렇게 왔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력 원자력 한빛 원자력 본부 측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릴 텐데 문재인 처장님. 네. 이렇게 지자체가 보완 요청을 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뭐 원전이 우리 지역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다른 지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다른 지역은 없었고요. 실은 대응을 하고 있어도 대응이 이제 공람이나 공청회 자리에서 대응이 됐던 부분이어서 조금은 아쉬움도 있었고 격렬했던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의 지자체가 다 같이
문제 보완 요청을 했고 근데 그 보완 요청에 대답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실은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한수원이 했던 행태들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40년 동안 이렇게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핵발전에 대한 관리를 했던 거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주변의 의견 수렴 전혀 안 됐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보완 요청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공청회나 주민공청회나 그다음에 법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제는 바뀌어야 될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여전히 1970년대 방식으로 주민들을 평가하고 그대로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시대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수원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개선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번에 명백하게 더 봐진 것 같아요. 실제로 고창 주민공청회에서 저는 느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느꼈는데 한수원은 귀를 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주민, 기자들 다 많이 한탄했거든요. 이게 현재 한수원의 현 시점이다, 현 주소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빛 원전을 비롯한 원전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각으로 주민들을 바라본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바뀌었죠. 안전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바뀌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그런 있고요. 입장을 느꼈다 이런 네, 거죠. 또 하나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40년 동안 한수원이 했던 행위들을 봤을 거잖아요. 대응을, 그러면 예.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이 행위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왜 반발할 수밖에 없냐. 이게 무조건 반대냐. 이게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개선했냐. 개선 안 했죠. 제가 저번에도 한빛 4호기 같은 경우 제 키보다 더 큰 공극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극이라면 이제 구멍을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안전대책 마련해라. 뭐 대응을 다 꾸준하게 했지만 예. 한수원 귀 닫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주민들하고 공유 전혀 안 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 불안한 마음이 지금 저는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요. 그게 뭐 5-6개의 지자체도 저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모습이라고 좀 봐집니다. 예. 자, 주민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건요. 원자로부터 긴급 보호 조치 계획 구역 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경 30km 이내니까 우리 지역 고창과 부안을 비롯해서 한평, 영광, 장성, 무안까지 6개. 자, 이 6곳의 지자체가 그러면 공청회가 다 무산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러면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보완 요청으로 인해서 공청회까지는 못한 거네요. 예,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지자체가 이제 보완 요청을 뭐 몇 차례 걸쳐서 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수원의 답변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앵무새처럼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지만 이제 지자체는 이제 무한정 그 공람을 연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원래 한수원의 계획대로라고 하면 작년 10월달에 공람을 시작해서 12월달에 끝날 계획이었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가 계속 보완 요구들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2024년 올해 4월 5월까지 공람이 연기가 되어지는 사태가 초래가 되어졌었거든요. 예. 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공람이 끝나야 주민 공청회를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서 한수원은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민 공청회를 부안 지진을 이유로 또 뭐 지자체 같은 경우는 농분기 등을 이유로 몇 차례 연기를 시도를 해요. 예. 양쪽의 입장에서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재 지금까지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영광과 고창은 7월 12일과 7월 15일 공청회는 개최되었지만 주민 반발, 환경단체 등등이 그 공청회를 무산시킨 꼴이고요. 이게 한쪽은 했다라고 보고 한쪽은 예. 그리고 이제 그 한평, 장성, 무안은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이제 개최를 했고 우리의 이유가 아닌 기측 사유로 무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한평, 무안, 장성의 지자체는 협의가 부족해서 대관해주지 않았다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안군 같은 경우는 아예 연기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이 더 좁혀지고 있죠.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지자체가 보완 요청을 했고 공청회까지 이렇게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물론 양쪽의 해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상태까지 치달았을까. 그래서 이번엔 한빛 원자력본부 측이 저희에게 보내온 서면 형식으로 입장을 전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공청회는 대상 지역 주민 30인 이상의 개최 요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주관으로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계속운전 찬성과 반대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방사선 영향과 그 감수 방안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평가서에 반영하여 원자력 안전위원회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일부 환경단체에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대사고 대책 미제시, 주민보호대책 누락, 최신 기술 미적용,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또는 유사한 내용의 주민 의견 수렴 의견으로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공청회 시 해당 분야 전문가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소의 계속 운전은 불가피한 선택. 한빛 본부는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최우선 목표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입장 우리 윤종우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한수원의 입장은 이제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정말 그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정말 큰 A4 크기의 큰 두께 이만큼 되는 한 3-4cm 정도 3-4cm 정도 되는 많은 분량이고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아, 초안이? 예, 초안이요. 이거를 저도 뭐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인데 뭐 보통의 상식적인 어떤 눈높이에서 이 초안을 들여다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용어도 어렵고 어렵죠. 굉장히 어렵게 그리고 분량도 어려운 많고요. 근데 그걸 공람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지 의문이 있는 거죠.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호남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전문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해봤죠. 이 공람을? 예, 이제 방사선 환경 평가서 그러니까 초안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예. 이제 한수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핵발전소를 10년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옛날 기술과 옛날의 형태로 연장할 수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새롭게 적용돼야 될 기술들 또 시설들 보완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설계 사고, 핵발전소는 이런 정도의 사고가 날 거야라고 하는 설계 사고가 아니라 실제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큰 사고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대 사고를 법적으로 반영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행의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는 설계 사고 정도 수준에서 중대 사고는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배제해버리는. 그래서 중대사고 대책에 미제시가 나오는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다수옥이 이제 한빛 같은 경우는 1호기부터 6호기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다수옥이가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네네. 후쿠시마는 다수옥이 사고였고 예. 다수옥이 사고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고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주민보호 대책, 주민 대피.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건 이런 거거든요. 방사선 환경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고 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견을 접한 지자체도 의회도 시민단체 등도 여러 차례 보완 요구를 했지만 한수원은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면서 부응해주지 않고 그냥 지자체 담당자를 급박하거나 아니면 지자체한테 행정소송을 걸어오는 그러면서 지금 이 공람과 주민공청회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안전성에 대해서 한수원 측의 입장은요. 계속 운전 대상인 원자력 발전소는 최신 운전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반영한 강화된 안전성 평가를 거치며 이를 통해 발전소 안전성이 검증된 원자력 발전소만 계속 운전을 시행합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문재인 저장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막 묻고 답하는 게요. 네. 약간 다 본인만의 생각으로 한수원은 대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는 핵사고를 봤습니다. 네. 봤는데 왜 예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빛 1, 2호기, 3, 4호기 다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동의가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문제 제기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반영이 얼마만큼 됐냐라고 판단하면 볼 수 있잖아요. 예. 한수원이 그동안에 주민들과 이야기, 그다음에 환경단체가 문제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반영해 보거나 뭐 수용해 보거나 그런 절차를 가져본 적이 단일도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저는 실은 웃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썼다라고 보고요. 예. 지금 주민들 그다음에 환경단체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 네. 사실 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원이기도 합니다만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높은지는 다들 공감하셔서 이 원자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결국 국민이고 그 안전으로부터 경계 안에 영역 안에 있기에 생각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결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비도 원전 수명 연장 논란에 대해서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사무처장,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자, 이번에는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해당 지역구인 김정기 도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 한비도 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으니 방사성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지금 말씀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부안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 부안 국민들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데 우리 김정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제가 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문화안전소방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는 전반기에도 제가 영광 원전까지 가서 현장 실사도 했고요. 운배수 문제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한빛 원전 1, 2호기 재가동 부분이거든요. 예. 우리가 이제 수명 연장이라는 부분은 어느 기간을 두고 안정성이 이 기간 정도까지 운전을 했을 때는 안전하다. 이걸 이제 안전할 수도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라는 걸 정해놨는데 그걸 안전성이 확보 안 되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다시 재가동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어느 정도의 큰 욕심이고 한빛원전의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주민이나 지자체 차원의 이 보완 요청이 거절당하고 입장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이제 확인됐을 때 정치권 차원에서나 의회 차원에서 어떤 협의하거나 소통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장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직접 지역구에서 이분들이 공람을 열어놓은 서류들을 봤습니다. 예. 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공람이 끝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마을로 찾아왔어요. 예. 그런데 찾아오는데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은 이 사람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아. 그리고 음료수나 간단한 걸 주고 그냥 설명을 하고 가시더라는 거죠. 예. 어떤 의미일까요? 그럼 이게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인지 이게 행정이 한빛 원전이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의심스럽거든요. 예. 지금 부안에 또 지역구를 두신 또 상임위 의원이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진까지 발생한 가운데 더욱더 불안감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아시다시피 참 6월 12일 날 지난 6월 12일 날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4.8이라는 지진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을 하고 여러 도민들도 여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지역에서는 이제 금간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600건 정도의 집들이 금간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걱정을 한 건 바로 30km 이내에 있는 한빛 원전이 가깝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영광이 지진에 피해가 없다, 문제성이 없다 이런 부분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부안 위두에도 지진 피해가 없기 때문에 방사능 폐기물을 거기에다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부안이
4.8이라는 지진이 날지는 저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상도 못한 거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이 한빛 원전이 속해 있는 영광군의 지진대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부분부터 더 연구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만이 나머지 1, 2기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3, 4, 5, 6기까지도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지진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성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요, 일단은 어쨌든 절차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운데 이 초안 공람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보완 요청을 했고 공청회가 결국은 무기한 지금 연장된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을 그래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자리가 필요한데 부안군 의회가 바로 이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나름의 공개 토론회를 열었어요. 예. 예, 굉장히 필요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안군 의회에서 거의 주민들이 50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 1일 날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부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옛날 2003년도에 방패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있고 그때 주민 45명이 구속이 되고 121명이 불구속을 됐어요. 예. 그만큼 치열했던 거기 때문에 그날 그 주민들 토론회장에서도 주민 대표로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말씀을 하시면서 울먹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그때의 악몽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기관이라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람을 충분히 통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최대한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들의 단계로만 주민들을 생각하고 2단계 지나면 공람 단계 지나면 공청회 끝나고 휘수만 채워서 다음 단계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정치권에서는 지금 9월 회기에 바로 저희가 원빛 안전 특위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창군 의회의 김만기 부의장님과 김성수 의원님, 저 그리고 정읍이나 김재 이런 식으로 해서 김슬지 도의원까지 해서 한빛원전 특별 특위를 만들어서 진짜 한전과 한수원과 여러 관계 기관들, 산업통상사원부, 그다음에 원자력 안전위원회 이런 부분에 정식적인 방문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방문이나 대화가 그러면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반기 때 제가 온배수 관련돼서 영광을 찾아가서 직접 면담을 하고 2번 정도 현장 방문을 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또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하고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온배수 관련된 것만 얘기했고 나머지 1, 2호기 재가동에 대해서는 전북도에다도 와서 저희 상임이나 이쪽 의회에 어떤 지역에 있는 지역구의 의원들한테도 상의해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로지 행정으로만 영광, 고창, 부안, 한평, 무안, 장성 이런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아까 문재인 사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해도 그걸 묵살하고 강행 처리하고 행정을 어떻게 보면 겁박하고 행정의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물고 있는 그런 형태는 저희는 이걸 주민들과 상의하고 지자체와 상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그런 노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리고 일단 뭐 의원님이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전 소재지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전북은 여전히 한 푼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는 같이 느끼면서 또 이런 예산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법이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현이 안 되는 것일까요? 지금 올 4월부터 원자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해가지고 광역시나 도 부분에 어느 정도의 기초전체에 배분을 하는 걸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을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소재지에 속해 있는 저희 법 자체가 소재지에 속해 있는 시군만 이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최대한도의 경계에 있는 지역에 원전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혜택을 못 보는 지자체는
위험성에는 옆에 가까이 있지만 나머지 다른 대책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부안군이나 고창군 다른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정치권에서도 더 나서서 국회의원과 더 나서서 이 부분도 특위에서도 이 부분까지도 같이 거론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저희가 교부세도 문제지만 안전장비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그러거든요. 전혀 한빛원전에서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수원에서는. 예.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와 지원의 시설세 부분 같은 경우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부안이 지역구인 전북도 2회 김정기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한 분 더 전화 연결하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가 있는데요. 한병석 소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사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특성상 정부나 원자력 사업자 그리고 시민단체들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사이에서 이제 기술적인 현안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나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만들어진 그런 단체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네네. 지금 뭐 우리나라 보니까 26기가 원전이 지금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예.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또 큰 역할을 해온 것도 사실인데 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자력의 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 국제적으로 장기적으로 국제적으로는 원전을 축소하는 경향은 최근 1-20년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어느 특정한 나라의 현황에 따라서 원자력이 더 필요하다는 나라들도 있고 최근 그에 따라서 우리도 원전 수출에 참여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기후 변화나 이런 영향에 따라서 아리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EU 텍소노미 들어보셨겠지만 원자력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좀 유보적인 입장에서 선택받은 에너지라고 보시면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미 원전 보유국 40년이 넘었고요. 최근에는 체코 원전 수주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또 측면 기여의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6월 뉴스를 보면요. 경주 월성 핵발전소 4호기의 사용 후 연료 저장류 저장수가 바다로 흘러간 일도 있어서 아울러서 또 한빛원전 공국이라고 하는 측면이 계속 여러 번 발생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명 연장에 대해서 연장보다는 폐로가 맞다라고 이제 입장들이 계속 나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해서 원자력 기술을 만든 나라가 아니고 외국 기술을 도입해서 자립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이고 그다음에 실제 원자력 발전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원전 노후화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준비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상당히 모자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한빛원전에서 경락 건물이나 그다음에 과출력 사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기존 원전 설계에 대한 안전 입증이나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한 거나 모자란 부분도 있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월성에서 최근 일어났던 유출 사건도 있지만 2-3년 전에 사용 해결료 수주에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방사능 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이제 유출이라고 원안이나 이런 데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기본기에 대한 조금 보완이 좀 더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원전 노후화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인 어떤 근거나 이런 걸 갖다가 자신감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이 안심할 텐데 이런 부분에 좀 모자라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소장님도 우리 부안이나 고창 주민들에게 공람으로 나온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좀 보셨는지요? 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고창군에서 전문 검토자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현재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는 원자력 발전소들은 처음에는 중대 사고라는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안 난다라고 전제하고 지어진 발전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실제 그런 사고가 일어나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안 되겠구나, 이 중대 사고도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제시됐던 것들이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잠재적인 위험들, 실제 실존한 위험성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999년부터 미국은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걸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져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고를 보고 난 다음에 좀 늦게 2015년 정도에 뭐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2019년 정도서부터 이제 제대로 수명 연장에 이런 중대 사고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러는 이 너무 긴급하게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제도적인 문제들, 절차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안전 철학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 허점들이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부안이나 이번 한빛 1호기 수명 연장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일반 시민사회들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 뭐 미국이나 일본과의 좋은 협력 관계 속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우리도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해 이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고 볼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6가지 중에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초안에 대한 공람 요것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대로 좀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실 부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자력 안전 현안들에 대해서 뭐 제가 공학자로서 판단하기에 국민들이 당장 위협을 느끼실 정도는 아닙니다. 예. 아니다라고 보지만 그렇지만 위험하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현실이고 그 자체가 원자력에 대한 위험성들이 뭐 야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이런 문제는 국민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만족시키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많이 모자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많이 신경을 쓰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된다는 것과 동시에 국민들도 일단 뭐 불안감을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뭐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국제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우리가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인정을 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가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국민들이 노력하셔야 되고 맞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어떤 에너지를 원자력을 포함해서 어떤 에너지가 최적의 에너지인지 이런 고민도 국민들도 같이 해주시면서 이렇게 어떤 필요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걸 관철시키는 이런 접근 방식을 가져주셨으면 상당히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자, 원자력 안전방재연구소 한병섭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윤준우 위원장님, 그 영원한 건 없잖아요. 이게 모든 것들이 변화하잖아요. 그 시대에 맞게끔 변화에 우리가 이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이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화된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공개하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안전한 길로 갈 것이냐. 뭐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안 되고 있다. 결론은 지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핵발전이 도입되는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서 역할을 했던 때도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의 그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급속하게 그 보급되고 세계적으로도 뭐 산업이 투자되는 현황들을 놓고 봐도 지금 원전은 약간 좀 사양 산업화되고 있는 형태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재생에너지 확대를 굉장히 뭐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3월, 4월에 모든 핵발전소를 다 폐쇄를 했고 대만 역시도 내년도 되면은 모두 폐쇄를 하거든요. 예. 뭐 일부 이제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러시아, 뭐 동유럽 쪽의 일부 나라들이 이제 원전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예.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은 이미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에너지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의 문제잖아요. 꼭 이런 위험한 에너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예.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그래봤자 전기인데 전기하고 에너지 문제인데 그렇죠. 안전한 전기를 선택할 정도의 우리나라의 어떤 뭐 경제 수준 또 시민들의 인식 수준 예.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서 한병섭 소장이 말씀하신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에너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에너지는 어디로부턴가는 얻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네. 기후 온난화를 막고 또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은 우리 국민이 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울러서 오늘 뭐 한비도 원전의 수명 연장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만 아직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하셨는데 환경운동연합에서 우리 처장님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고요. 위험하다고 얘기했는데 답변이 안 위험하다고 하니까 아하.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시대의 전환, 석탄을 넘어 탈핵과 재생에너지로 가는 길에 왔습니다. 근데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재생에너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실은 환경단체보다 많은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영광이나 고창에서 40년 동안 피해봤던 그런 삶을 앞으로도 계속 피해보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이런 에너지 문제를 같이 분담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쓰는 전기 내가 생산하고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전략도 되게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예.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쓸 건가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공론화인데요. 우리 공론화가 이제 선진국에 왔다. 정말 좋은 공론화를 하고 있다. 의견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수원은 후퇴된 40년 전에 공론화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는 현 시점 안에서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권에서도 좀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정확하게 그 역할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 게 핵발전소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있고 지역에서 이렇게 분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안전에 대한 예산을 들이는 부분, 또 제도화하는 부분 이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현 제도로서 보면 그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초안 공람을 할 수 있도록 좀 분량도 줄이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 그리고 주민 공청회를 어쨌든 좀 양쪽에서 원하는 그 안을 가지고 좀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방향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뭐 하고 싶은 말들은 많지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점은 아까 이제 지자체가 여러 차례 보완 요청했지만 그렇죠. 한수원은 규정대로 했다. 그리고 뭐 행정소송까지 걸면서 급박하는 이런 형태인가. 결국은 이제 지자체도 지역 주민들도 현재 수명 연장과 관련된 또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과 관련된 이 전반적인 국면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법 제도적 무권리 상태, 무권리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권리가 없다 이런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시설이 우리 인근에서 그거를 10년 더 연장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목소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법 제도적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또 특히 정치권에서 이 현황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조금 지역사회의 중론으로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환경 평가서에 대한 주민 공청회의 주체가 한수원 같은 사업자가 아니라 약간 좀 중립적인 국가기구 기관이 맞는 방식.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는 NRC라는 뭐 핵규제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 같은 곳인데요. 뭐 제도적으로 이제 약간 심판의 역할을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좀 하고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문제를 지적해 들어오면 뭐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답변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들 위치와 입장에서 전문가들 자문과 실제 필요한 비용까지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업자 돈을 통해서 주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에게. 예.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들을 그렇게 좀 담보하는 형식. 그래서 좀 심판의 역할을 원안위가 좀 하고 지금의 좀 미비한 법 제도적 정비들을 좀 바로잡아가는 이런 과제가 저희들한테 좀 주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정책이야 뭐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최소한 안전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이 수명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뭐 비단 한반도 원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들에게 다 해당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했잖아요.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보완책으로서의 법 개정은 머리를 맞대고 이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대한 숙제의 목소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그 6개 지자체 주민과 가장 위험에 노출된 지자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 지역이라고 하는 호남의 지자체가 이렇게 보완 요청을 하는 이유는 또 정부와 지금 이곳 호남의 지자체의 장들이 당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어서 정치권에 좀 주장하고 싶은 목소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근데 도의원님도 놓으셨지만은 일단은 이제 현황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법 제도적 공백 상태냐,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지금 6개 지자체들이 저항하고 또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나를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법 제도적 정비가 지금 미흡한 상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전라북도에 그다음에 고창군 부안군을 비롯해서 또 지역의 정치권 또 뭐 이제 각 언론에 있어서의 여론 형성의 과정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 내에 좀 여론과 공론을 좀 만들어가는 과제들이 있지 않을까. 정치를 하시는 국회의원님들이라든지 정치권들은 이런 과제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고 과제로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재인 처장님 이제 끝으로 최종 정리 좀 해주시죠. 현실을 봐왔습니다. 그 현실 안에서 안주하느냐 아니면 개선하느냐 이 차이의 선택은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 선택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그다음에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지진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니 뭔가는 변화해야겠죠. 그 변화의 규칙에 도민 여러분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변화는 도민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가동 또 원전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필요한 시대에 요구사항이 있기에 또 그 시대가 도래했기에 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진전 있는 공청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 군민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 그리고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사무처장과 함께했고요. 원전의 입장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